그 강의의 제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시니어 디지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첫날 그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 요소, 그다음에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 스토리텔링 속에는 그동안에 업무를 하시면서 아니면 또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지혜를 잘 녹여내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 나를 알리는 플랫폼도 만들었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어떻게 나를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자기 표현에 관한 그런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나를 알리는 꾸준한 표현을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주제가 더욱더 구체화돼야 되겠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정체는 뭐야?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혼란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꾸준한 콘텐츠 매우 중요합니다. 뭐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 시간만 되면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꾸준히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걸 또 기다리는 사람이 나의 진심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뭐 매번 다른 사람의 내용을 갖다가 뭐 쉽게 말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표현 방식을 찾으면 더욱더 아마 내 컨텐츠를 읽는 사람은 내 컨텐츠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 이 행위, 내가 나를 표현하는 행위가 어떤 사사로움보다는 정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아주 작은 미랄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그것을 쫓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것은 내 자기 표현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세부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목표를 재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한번 해놓고 잊어버린다면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라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걸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열정을 쏟아 부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컨텐츠의 주제 설정에 대해서 항상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컨텐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은 이번에는 시리즈로 1번, 2번, 3번, 4번쯤 해서 내가 요 내용은 한 네 번에 나누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부적인 컨텐츠 아이디어를 목록화하면 그걸 월별로 할 건지 혹은 주별로 할 건지 컨텐츠 계획을 세우가 되겠죠. 물론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유지해야 될 것은 그 일관된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일관된 메시지의 컨텐츠도 이 세부 컨텐츠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가장 쉬운 것, 뭐 쉽다 그러기 좀 그렇게 하지만 여튼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글을 쓰는 일, 그리고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진으로 남기는 일, 가능하다면 영상 등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지금의 세대는 영상의 시대이다 보니 사람들은 아쉽게도 글을 읽지 않으려 하고 정지되어 있는 그림보다는 빠른 시간에 뭔가 나한테 느낌을 주는 그런 짧은 동영상을 좋아한다면 나도 어쨌든 나를 알리는 일에 그러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주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반복적 주제 활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올드팝송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1년이 거의 다 가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옛날에 한번 들었던 건데라고 어찌 보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올드팝송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야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뭐 추억의 노래라고 하든지 또 가수별로 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툴은 유지되지만 그 각각의 매주 올라가는 거에 이제 뭐 80년대 뭐 빌보드와 2024년, 2025년의 빌보드 이렇게 뭐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가수의 노래 세 곡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내가 갖고 있는 주제를 여러 가지로 펼쳐나가면서 해야만 사람들의 실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이렇게 주제 및 계획 구체화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경험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내 강점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주 1회 이상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예, 그리고 그 꾸준히 한다는 구독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분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는 것도 내가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댓글이나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 쓴 그 댓글들의 내용을 그냥 헛헛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이분들이 나한테 줄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반응을 분석해서 그 반응을 내 컨텐츠에 반영함으로써 그들이 궁금해하거나 그들이 불만스러운 내용들을 내가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걸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를 참여하는 거죠. 내가 혼자 아무리 머리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는 없다고 본다면 나와 유사한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마 나와 유사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유지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컨텐츠 생산 및 소통의 중요한 얘기는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그 부족감, 그 사람이 궁금한 것들을 채워주면 아마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보통은 너무 크게 접어놓고 그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의 형식을 다양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진, 글, 텍스트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다 나만이 갖고 있는 개성 있는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한 이야기. 예, 암만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거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은 그것이 그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기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솔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내 컨텐츠를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긍정적 메시지.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그곳에서 희망을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 및 전망. 예, 최신 트렌드는 어쨌든 읽지 않고 해야 돼요. 그게 책이든 뭐 유튜브의 공부든 간에. 그래서 변화에 맞는 컨텐츠가 발행이 돼야 사람들은 실증을 안 내고 내 컨텐츠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요. 내가 부족하다면 사실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빨간 모습의 유 선생님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네이버에서도 그 AI 이런 것들을 엄청 그 수준 있는 그 뎁스 되게 깊은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도 당연히 무료고 뭐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다 올라와 있어서 내 시간에 맞게 뭐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그게 장착이 돼야 그것들을 근거로 아마 내가 팝송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배제된 그냥 아주 옛날 얘기로는 이 구독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의 피드백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속적인 학습 및 반영에는 제가 먼저 시간에 했던 이 스토리텔링 활용에 대한 이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딱딱한 정보보다는 흥미로운 얘기의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개인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이 담긴 컨텐츠, 거짓이 없는, 그랬을 때 독자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이 없다면 이건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즐거움은 내 컨텐츠를 보고 구독자의 즐거움 말고 나도 즐거워야 되죠. 그래야 이것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 시니어 디지털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적어도 너무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예전 걸 갖고 아무리 얘기하면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나라는 사람을 똑바로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그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런 전체적인 퍼스널 브랜딩은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픈 마인드 열려 있어야죠. 열려 있어야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되고 그들도 내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알리는 꾸준한 자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